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뉴스 데스크 앞에 강아지 2마리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 1월 달에 애지중지 11년간 키우던 코카 스페니얼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코카를 화장해서 아직 이 뼈를 묻지를 못하고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개는 그야말로 배신이라는 개념을 놓고 보면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개를 버리죠. 개는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한번 정을 주면요. 자, 우리가요 과연 개보다 나은가 하는 부분에서 저는 요즘 사람이 개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 같지 않은 말을 할 때 개소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강아지 2마리가 여기 있는 것은 제가 개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개소리가 사람 소리보다 좀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가 사람보다 제가 봤을 때는 성정에서 좀 낫지 않은가. 그리고 개소리가 사람 소리보다는 좀 낫지 않은가. 개는 필요할 때만 짖죠. 자, 제가 요즘 이 뉴스 브리핑을 하다 보니까 저도 개소리 한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저한테 개소리 하는 분도 있는데요. 개소리는 정말로 사람 소리보다 나은 소리입니다. 자, 우리 전부 개보다는 그래도 좀 나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또 반기문 특집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어제 관훈 토론을 제주에서 하면서 원래 예정된 유엔에 관련되는 행사인 제주 포럼 만찬 참석을 1시간 미루면서 관훈 토론을 길게 했습니다. 거기에서 대선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 1월 1일에 한국 사람이 된다면서 한국 시민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는 그때 가서 고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결국 대통합 선언을 하고 국가 통합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겠다는 이런 사람이 누군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본인의 체력은 별 문제가 안 된다. 지금 남북으로 분단된 것도 문제인데 또 내부에서 또 계파의 이해관계나 이런 어떤 이 집단 이해관계 등으로 이렇게 몰두해서 이 정쟁을 벌려서는 곤란하다라면서 이 한국 정치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또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역대 최악의 사무총장이라고 한 부분이라든지 각종 본인의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역할 수행에 대한 비판성 기사를 비판했습니다. 결국 반기문 사무총장은 사실상 어제로서 출마 선언을 한 겁니다. 공교롭게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 3국과 프랑스를 방문한다고 자리를 비운 날 반기문 총장이 들어와서 제주도에서 제주 포럼 만찬을 1시간 미루면서 관훈 토론을 하면서 관훈 토론에 참가했다라는 것 자체가 제주도에서 관훈 토론이 굳이 열렸다라는 것 자체가 자, 언론사의 간부분들 얼마나 콧대 놓고 자존심이 센 사람들입니까? 진짜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주도까지 가서 아마 1박 2일 하셨겠죠. 관훈 토론을 열어두고 그것은 반기문 사무총장이 제주도 공항으로 비행기를 타고 오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제주도에서 이 관훈 토론을 했다. 보통 프레스센터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이 일정 성격 자체도 아주 파격적인 겁니다. 우연이 아니죠. 사실 저도 제주 포럼에 참석한다. 근데 제주 포럼이 도대체 유엔 행사와 뭔 깊숙한 관계가 있을까? 유엔 사무총장이 저런 행사까지 다 다니면 1년에 몇천 개는 다녀야 될 거다라고 했는데 그건 그렇다 칩시다.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관훈 토론을 거기에 맞춰서 할 거라고는 최근까지 기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론사의 최고 간부들이 제주도까지 가서 반기문 총장을 기다려서 관훈 토론을 했다.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기문 총장은 이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세계 인도주의 정상회의에 참가했다가 전세기 편으로 어제 제주공항에 도착해서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이라는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관훈 토론을 하고요. 6시 30분부터 이 환영만찬, 이 제주 포럼 환영만찬을 통일부 장관 주최로 하는데 여기에도 1시간쯤 더 늦게 참석을 했습니다. 자, 결국 반 총장은 출마 선언을 했고요. 반 총장의 출마 선언에 대해서 문재인 측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 안철수 측은 외교관이 이 정도 발언했으면 출마다. 박원순 측은 마음이 콩밭에 계신 게 아닌지 이렇게 이야기했고, 여권은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부 언론은 비박 중심의 새 제3후보로 반기문이 나왔습니다. 참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반 총장같이 평생을 외교 관료로 하신 분들은 주류가 아닌 비주류에는 근처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 총장은 친박 후보가 확실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을 벌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힘들이 뉴스 브리핑에 모여진다면 뉴스 브리핑은 그 내용이나 그 시설이나 그 방향에 있어서 영구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훌륭한 방송국이 되어갈 수 있을 겁니다. 본인은 친박 후보 아니냐라고 하니까 기가 막히다. 국가 위상 위에 국민 계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요. 자, 국민 계도까지 언급할 것 없이 친박 후보 맞지요? 그 아니다라고 해야지 그럼 친박 후보 맞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정치가 아닌 정쟁을 지향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정쟁으로 가면 갈수록 자신한테 공격이 심하게 가해질 거니까 비박도 공격할 거고 안철수도 문재인도 박원순도 전부 다 달라들어서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쟁을 어째 반대한다. 개파나 정파의 이해관계 이런 부분에 의한 싸움을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기문 대망론에 대해서 자랑스럽고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런데 왜 그러면 반기문 총장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대선 출마를 굉장히 늦추고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극력 부인하고 한국 근처도 오지 않다라. 임기가 끝난 다음에 해외에서 한 두세 달 더 보내다라. 3월달쯤 들어와서 갑작스럽게 출마 선언을 하고 후딱 그냥 한 세 달, 넉 달만 버티면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자리를 친박의 지원 아래 차지하는 것이 좋았을 건데, 그러면 반기문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도 생기지 않고 검증에 대한 시비도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때 왜 빨리 저렇게 출마 선언을 사실상 한 걸까? 자, 지금부터 내년에 후보가 될라 해도 반 총장은 1년 2, 3개월을 더 버텨야 됩니다. 대선까지 가려면 1년 6개월을 이상을 더 버텨야 됩니다. 이 부분이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더 늦추다가는 지금 언론의 대선 후보를 집계하는 이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 점점 내려가면서 사실상으로 또 간접적인 흠집 내기에 또 말려들면서 대선 주자로서의 위상이 없어지면서 또 친박이 한마디로 반기문이라는 존재가 있는 하에서 친박을 상정해서 그 다음에 8월 달에 당권을 가고 그 이후에 최경환이 되겠죠. 당대표가 되어서 대선까지 가는 부분하고 반기문이라는 어떤 이런 존재가 없는 상황에서 친박이 막연하게 당대표 자리를 차지해서 내년에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하겠다는 것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유는 지지율이 더 빠지면 안 된다는 거. 두 번째 이유는 친박이 반기문의 대선 어떤 주자로서의 상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을 장악하고 또 내년까지
이 정권 재창출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부분에 완전히 힘이 빠져버리면서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작용해서 한 80명에 이르는 친박 당선자를 컨트롤해서 내년까지 몰고 가기가 힘든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그럼 어느 것의 비중이 더 높느냐? 친박의 필요성에 의해서 조기에 반기문 대선 출마가 점화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 같고요. 그러면 김무성 대표는 왜 그저께 최경환과 당은 최경환에게 마치 밀어줄 듯 하면서 대표 그리고 최고위원을 따로 뽑는 단일성 지도체제에 힘을 실어주면서 그러면서 이 본인은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런 비박 보수의 수장으로 이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뒤로 빠져 있다가 그냥 겉으로 전면에 나선 부분에 만족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이 두 사람 사이는 총선 전에도 그렇게 총선 과정에서 싸움이 벌어져서 난리가 났는데도 직접 공격을 한 번도 주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경환 전 부총리가 물러난 직후에 김무성 대표와 회동을 했다. 같이 만찬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사실상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서로 간에 정치적으로 한 개파는 아니지만 서로가 서로를 이용해서 필요한 상황으로 끌고 가는 부분. 김무성 대표는 최경환을 통해서 박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서서 부딪히게 될 위험을 회피하는 안전장치로 생각하고 있고 최경환은 김무성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이렇게 계속 굳혀가는 그런 식으로 서로가 한마디로 서로를 활용하는 그런 관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일선에 나서서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게 일단 중요하지. 대선에서 반기문 친박 후보와 비박 후보 김무성이 싸우는 문제는 그 이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어쨌든 공식 타이틀이 없더라도 비박의 수장으로 나와가지고 안 그러면 기습적으로 8월 전대에 다시 출마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 대선 후보는 뭐 이 당 선거 1년 전에 그만둬야 된다는 조항만 없애버리면 당 대표직이나 당직을 그만둬야 된다는 조항만 없애버리면 또 출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든지. 근데 그럴 거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김무성이 다시 당권에 도전해서 또 대권까지 가는 부분은 그야말로 친박들의 이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켜서 실현이 불가능할 겁니다.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겠죠. 그러면 김무성 대표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자, 당권은 그래, 최경환 네가 해라. 그건 네 나한테 적대적이진 않지 않냐. 그런데 네가 나한테 도와줘야 될 거는 내가 지금 뒤로 빠졌어. 총선 패배 책임 때문에. 정치 일선에 나서지 못하니까 비박의 보수로서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비박을 중심으로 한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로 반기문과 경쟁을 하는 부분은 인정해주라. 그럼 또 최경환은 자신이 당대표가 되고 싶은 욕심에 인정을 해주겠다 했을 겁니다. 제 추측입니다. 시비 걸지 마십시오. 뭐 세상 일이 다 추정이고 추측이고 그런 것은 그냥 여러 가지 정황들로 봐서 판단하는 것이지 니는 왜 그렇게 추측하냐고 저한테 시비 걸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김무성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반기문하고 내하고 둘이서 새누리당 후보가 되었을 때 내가 반만 꺾어버리면 반을 꺾은 김무성 그럼 과거에 박원순을 2011년 11월 달이죠. 밀어주고 자기는 서울시장에 출마하지 않겠다면서 졸지에 대선 후보 반열에 오른 안철수처럼 되는 거. 정몽준을 단일화해서 거의 대선을 굳혀버린 노무현. 그런 위치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김무성 대표는 과연 상식적으로는 김무성이 반기문을 이기기가 어렵다. 이것이 국민의 정론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무성은 왜 아직도 대권에 갈 것처럼 저는 실제로 대선 시도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 부분은 반기문쯤은 내가 직접 안 나왔어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낙마를 시킬 자신이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한다는 거냐?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가진 단점은 작게 보고 남이 가진 단점은 크게 보면서 자신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하죠. 특히 대선 후보에 나선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과거에 제가 몇 사람의 대선 후보들을 대선 전후를 해서 만나보면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요. 누구는 뭐 때문에 안 된다는 데 대해서는 거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는 반기문의 몇 가지 문제 때문에 안 된다는 점을 확신을 갖고 있을 거고, 자신이 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약점에 대해서는 내 약점은 누군가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자신 편의주의적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반기문은 여러 가지 허점이 많아서 야당에서 물고 늘어질 거고 여기저기서 물고 늘어질 건데, 그렇다 그러면 반이 낙마해버리고 나면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는 뭐 오세훈 나보다 뭐 지금 좀 많이 노는 거 있지만 결국은 될 사람 쪽으로 쏠릴 거다. 자신이 있다. 거기도 또 내가 꺾을 자신이 있다. 뭐 믿는 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누가 감히 나온다고 이야기해. 제가 볼 때 김무성 대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경환과 김무성은 필요해서 필요 서로를 갖다가 활용하는 입장에서 각자 동상이몽적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3자 합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반기문의 출마는 이 친박의 전대와 전당대회, 8월 전당대회와 대선까지 가는 긴 레이스에서 등대 역할을 하면서 결집을 모아주고 원심력을 강화하고 대통령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그런 역할을 반기문 사무총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어떤 일종의 희망을 주는 역할을 갖다가 이렇게 닷을 하나 꼽아야, 희망이라는 닷을 반기문이라는 이름으로 땅에 꼽아야 그걸 중심으로 모여들고 그것이 등대 역할을 하면서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이 한마디로 등판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